경찰서죠? 손에 붕대를 감고 매일 빵을 사가는 아이가 있어요. 아동 학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째 제빵사로 일하고 있는 민재라고 합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오븐을 켜고 빵을 굽는 것이 제 일상이었죠. 그런 평범한 일상이 3주 전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5시 30분. 정확히 그 시간에 한 소년이 제 빵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일찍 일어나는 아이구나 생각했어요. 요즘 아이들도 학원이며 과외며 바쁘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다음 날도 정확히 같은 시간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아이, 은찬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뭔가 달랐어요. 12살 치고는 너무 조용했고 어른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다쳤구나 했는데 며칠 지나 보니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매일 다른 부위에 새로운 상처가 있었거든요. 월요일에는 오른손 검지에 밴드를 붙이고 왔고, 화요일에는 왼손 손목에 거즈를 감고 왔어요. 수요일에는 손바닥에 큰 상처가 있어서 붕대를 칭칭 감고 왔죠. 도대체 이 아이가 뭘 하길래 매일 이렇게 다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더 기이한 건 그 아이가 사가는 물건이었어요.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밤식빵 1개와 우유 3팩. 딱 그것만 사갔어요. 동네 아이들은 보통 달콤한 케이크나 과자를 좋아하는데 은찬이는 늘 밤식빵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가게에서 가장 저렴한 밤식빵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밤식빵 하나랑 우유 3팩 주세요. 은찬이는 항상 똑같은 말을 했어요. 목소리는 또박또박했지만 뭔가 서둘러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는 듯한 조급함이 있었어요.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찬이는 낡은 검은색 지갑에서 돈을 꺼냈는데 매번 정확히 2만 원이 나왔어요. 1,00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용돈으로 받는 돈치고는 너무나 정확한 금액이었어요. 보통은 엄마가 주신 돈에서 잔돈이 나오거나 아니면 동전으로 모은 돈을 가져오는데 은찬이는 늘 깨끗한 지폐로 정확한 금액을 냈습니다. 돈을 받고 물건을 건네주면 은찬이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바로 뛰어나갔어요. 잠깐 머물지도 않고 다른 아이들처럼 과자를 구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목적이 분명한 아이였어요. 그 아이의 옷차림도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아이 옷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허름해졌거든요. 운동화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겨울인데도 얇은 점퍼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지 무릎 부분은 해져서 실밥이 풀어져 있었어요. 한 번은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은찬이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왔어요.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괜찮다고 하면서 빨리 물건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은찬아, 우산 없니? 잠깐 기다려봐. 제가 말을 걸어봤지만 은찬이는 괜찮아요. 급해서요 라고 하면서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제빵사로 일하면서 동네 아이들을 정말 많이 봐왔어요. 학교 가는 길에 빵 사 먹는 아이들, 용돈 모아서 생일 케이크 사가는 아이들, 친구들과 함께 와서 떠드는 아이들. 그런데 은찬이는 뭔가 달랐습니다. 12살 아이답지 않게 너무 진지했고 너무 어른스러웠어요. 며칠 더 지나고 나서는 정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아이가 빵을 사서 어디 팔아먹는 건 아닐까? 요즘 어려운 집 아이들이 그런 일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아니면 누군가 아이를 이용해서 뭔가 안 좋은 일을 시키는 건 아닐까? 손에 상처가 계속 나는 것도 걱정됐어요. 혹시 위험한 일을 시키는 건 아닐까? 아동 노동 착취 같은 걸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 집에 가서도 은찬히 생각이 계속 났어요. 아내에게 이야기해봤더니 그냥 부모님이 심부름 시키는 거 아닐까?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3주가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혹시 정말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다면 제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동네 어른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혹시 아동학대는 아닐까요? 전화를 걸면서도 괜한 의심인 것 같아서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정말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다면 후회해도 소용없을 테니까요. 다음날 오후 경찰서에서 형사 한 분이 오셨어요. 유진 형사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베테랑 같은 느낌의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요즘 애들 새벽 알바도 하고 그러니까 별일 아닐 거예요. 하시면서 뭔가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괜히 신고한 건 아닌가 싶어서 위축됐어요. 하지만 제가 매일 새벽에 나타나서 손에 붕대를 감고 있다고 자세히 설명하니까 유진 형사의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펜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히 몇 시에 나타나죠? 5시 30분이요. 정말 정확해요. 1분도 틀리지 않아요. 매번 같은 물건을 사간다고 하셨는데, 네, 식빵 하나랑 우유 3팩이요. 3주 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유진 형사는 꼼꼼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역시 베테랑이라 그런지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 집은 어디쯤 사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가긴 하는데, 유진 형사는 일단 며칠 더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사복을 입고 제 빵집 근처에서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됐어요. 혹시 정말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제가 괜한 의심을 한 건 아닐까?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유진 형사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사장님, 그 아이 새벽에 뭘 하는지 봤어요. 뭘 하던가요? 재활용품을 줍더라고요. 정말 예상 밖의 대답이었어요. 재활용품이라니. 유진 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은찬이는 새벽 4시부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빈 종이상자, 플라스틱 병, 캔 같은 재활용 가능한 물건들을 주었다고 해요. 그것도 정말 체계적으로 마치 오랫동안 해온 일처럼 능숙하게 말이죠. 정말 신기해요. 그 어린아이가 어떤 쓰레기통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재활용품을 찾아다녀요. 유진 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은찬이가 새벽 4시부터 거의 1시간 반 동안 동네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재활용품을 모은다는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손에 상처가 나는 거였습니다. 날카로운 캔 가장자리나 깨진 유리병 조각 때문에 다치는 거죠. 그래서 매일 다른 곳에 상처가 있었구나.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은찬이 손에 매일 새로운 상처가 있었는지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유진 형사가 은찬이를 몰래 뒤쫓아가 봤더니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로 들어가더래요. 주소는 동번지였습니다. 그 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요? 엄마, 은찬이 왔어. 하는 소리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처음에는 할머니와 사는 줄 알았는데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어린아이가 새벽부터 재활용품을 주우러 다니는 걸까? 유진 형사는 이웃들에게 은찬이네 가족에 대해 물어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은찬이 어머니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신데요. 그리고 아버지는 없고 은찬이가 두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은찬이가 네,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살 아이가 가장이라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이웃들에 따르면 은찬이 아버지는 아내의 병원비 때문에 빚이 계속 늘어나자 결국 견디지 못하고 몇 년 전에 집을 나갔다고 해요. 그때부터 은찬이가 아픈 어머니와 어린 동생 둘을 돌보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이런, 우리가 완전히 오해했구나.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의심했는데 사실은 가족을 위해서 새벽부터 힘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말이죠. 형사님, 우리 뭔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유진 형사도 같은 생각이셨나 봐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이런 상황을 그냥 놔둘 수는 없죠. 유진 형사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은찬이 집을 직접 방문해 보자고 제안했어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보자는 거였죠. 혹시 사장님도 함께 가실 수 있을까요? 은찬이가 아는 분이 함께 가면 아이도 덜 당황할 것 같은데요. 물론 가겠다고 했어요. 이제 와서 제가 빠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날 오후 사회복지사 수연 씨까지 함께해서 은찬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이 작은 아이가 도대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버텨왔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집 주소를 찾아가니 정말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반지하에 있는 작은 방이 은찬이네 집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곧 이 아이의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될 테니까요. 은찬이 집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한참을 기다리니까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은찬이 있니? 빵집 아저씨야. 그러자 문이 살짝 열리면서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큰 눈에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형아, 아직 안 왔어요. 그 말과 함께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유진 형사가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형아 친구야. 잠깐 기다려도 될까?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잠깐만요 하고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다른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어린 남자아이 같았어요. 누나, 누구야? 형아 친구들이래.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렸고 이번에는 5살 정도의 남자아이도 함께 나타났어요. 두 아이 모두 깔끔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정돈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은찬이가 동생들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챙기는지 알 수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줬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은 원룸보다도 더 좁은 공간에 이불 하나가 깔려 있었어요. 그 위에 누워 계신 분이 은찬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많이 아픈 상태였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일어나 앉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우리를 보시고는 놀라면서도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일어나지를 못해서.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말씀하시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의를 잃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방 한쪽 구석에는 작은 냉장고와 가스레인지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옷가지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낡고 오래됐지만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정말 열심히 집안을 꾸려나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은찬이가 들어왔어요.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분들은 빵집 사장님이랑 경찰 아저씨, 그리고 복지사 이모예요. 은찬이 목소리에서는 전혀 위축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이 집의 가장이라는 자부심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수연 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은찬아, 혹시 힘든 일은 없니? 아니에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은찬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유진 형사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은찬아, 매일 새벽에 뭘 하고 다니는 거니? 재활용품 모아서 팔아요. 그 돈으로 엄마 드실 빵이랑 동생들 우유 사줘. 은찬이는 마치 너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대답했어요. 12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닌데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러니? 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동네를 돌아다녀요.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은찬이는 자신의 일과를 설명했어요. 어떤 쓰레기통에 어떤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지, 어느 시간대에 나가야 좋은 걸 많이 찾을 수 있는지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니? 제가 물어봤을 때 은찬이의 대답은 정말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제가 가족을 지켜야 하니까요. 12살 아이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할 때 은찬이 눈에는 정말 단단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무너질 수 없다는,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 말이에요. 은찬이는 자신의 낡은 지갑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그 안에는 100원짜리 동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빵집에서 받은 잔돈이에요. 엄마가 밤식빵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매일 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아이를 의심했던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은찬이가 정말 기특해요. 아빠가 떠난 후로 이 아이가 가족을 책임지려고. 말씀을 잊지 못하셨는데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연 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병을 앓고 계시는지. 희귀병이에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남편이 결국. 어머니는 끝까지 말씀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은찬이가 대신 설명했어요. 아빠는 3년 전에 나가셨어요. 엄마 병원비 때문에 빚이 너무 많아져서. 그때부터 제가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9살 때부터 이런 생활을 시작했다는 얘기였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은찬아, 그럼 우유 3팩은? 동생들 거예요. 하나씩 나눠 마시면 하루치예요. 은찬이는 모든 걸 계획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밤식빵 하나, 동생들이 하루에 마실 우유 3팩. 그것을 사기 위해 매일 재활용품을 모아서 정확히 2만 원을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밤식빵 사왔어요. 우유도 3팩이나 있어요. 은찬이가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특했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을 위한 사랑을 잃지 않는 이 아이가 대단했습니다. 동생들도 은찬이를 정말 따랐어요. 형아가 사온 빵이야.
형아 우유 고마워하면서 은찬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작은 아이가 정말 든든한 가장 역할을 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12살 아이가 이런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꿈이 있을 텐데,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을 텐데 말이에요. 은찬이 집에서 나오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동시에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진 형사와 수연 복지사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저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죠. 맞아요. 12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는 은찬이를 도울 방법을 함께 고민했어요. 수연 복지사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다고 했고, 유진 형사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찬이가 평소처럼 빵을 사러 왔을 때 제가 제안했습니다. 은찬아, 우리 빵집에서 일해줄래? 은찬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일이요? 그래. 빵 만드는 법도 배우고 정식으로 월급도 줄게. 그럼 더 이상 새벽에 힘든 일 안 해도 돼. 은찬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마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바꾸는 게 불안했을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찬아, 내가 정말 대단한 건 알겠어. 하지만 좀 더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제빵 기술을 배우면 나중에 더 큰 꿈도 가질 수 있잖아. 은찬이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말로 월급을 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일을 하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지. 그럼 동생들이랑 엄마 돌볼 시간도 있을까요? 물론이야. 학교 끝나고 와서 몇 시간만 도와주면 돼. 그제야 은찬이 얼굴에 희망 같은 게 보였어요. 처음으로 진짜 웃는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럼 해보겠어요. 은찬이가 제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때 아이 얼굴에 퍼진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은찬이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어요. 여보, 그 아이 도와줘도 될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어떻게 그런 아이를 그냥 놔둬? 아내도 흔쾌히 찬성해줬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은찬이 이야기를 동네 상인들에게 했어요. 모두들 놀라면서도 도우려고 했습니다. 옆집 정육점 김 사장님이 제일 먼저 나서주셨어요. 그런 아이가 우리 동네에 있었구나. 어린 것이 어떻게 그런 고생을. 김 사장님은 그날부터 매일 고기를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성장기 아이들은 단백질이 중요하다면서 좋은 고기를 골라서 포장해 주셨습니다. 건너편 반찬가게 박 여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이고, 그 어린 것이 어떻게 동생들까지 챙겼을까. 마음이 아프네. 박 여사님은 매일 반찬을 싸주셨어요. 김치, 나물, 조림 같은 것들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은찬이네 집에 보내주셨죠. 과일가게 이사장님, 문구점 할머니, 심지어 동네 약국 사장님까지. 모든 분들이 은찬이를 도우려고 나서셨어요. 우리 동네 아이를 우리가 도와야지. 그 착한 아이가 더 이상 고생하면 안 되지. 정말 따뜻한 동네였어요. 한 아이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유진 형사도 열심히 뛰어다니셨어요. 사회복지 시스템과 연결해서 은찬이 어머니가 병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주셨습니다. 이런 게 진짜 경찰의 일이죠. 유진 형사가 하신 말씀인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며칠 후 은찬이가 처음으로 제 빵집에서 일한 날을 기억해요. 아이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빵 반죽을 만들고 오븐 온도를 확인하고 포장하는 것까지. 모든 걸 진지하게 배우더라고요. 사장님, 정말 재미있어요. 빵이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몰랐어요. 은찬이가 신나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아이가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구나 싶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은찬아, 천천히 배우면 돼. 급할 거 없어. 네, 열심히 배울게요. 은찬이는 정말 빨리 배웠어요. 손재주도 좋고 무엇보다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20년 경력인 저도 감탄할 정도였어요. 동생들도 가끔 빵집에 놀러 왔어요. 은찬이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와, 형아 진짜 대단하다 하면서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형아가 만든 빵이에요? 응, 형아가 직접 만들었어. 동생들이 은찬이가 만든 빵을 먹어보고는 맛있어
하면서 좋아하는 모습도 정말 예뻤어요. 첫 월급날 은찬이에게 봉투를 건네줬을 때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진짜 월급이에요? 당연하지. 내가 일한 데가야. 은찬이는 봉투를 받고는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아마 이렇게 정당한 대가를 받아본 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날 밤 은찬이는 집에 가서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월급 봉투를 자랑했을 거예요.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은찬이가 제 빵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은찬이가 더 이상 새벽에 재활용품을 줍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대신 은찬이는 오후에 학교를 마치고 와서 빵집 일을 도왔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일만 시켰습니다. 빵을 포장하거나 진열대를 정리하는 거죠. 은찬아, 이 빵들을 예쁘게 정리해 줄래? 네. 은찬이는 정말 꼼꼼했어요. 빵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진열하면서 이게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하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배치했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더 복잡한 일도 맡겼어요. 빵 반죽을 치대고 오븐에 굽고 심지어 손님 응대까지. 은찬이는 정말 빨리 배웠습니다. 사장님, 이 반죽은 왜 이렇게 치대야 해요? 글루텐을 만들기 위해서야. 그래야 빵이 쫄깃해져. 아, 그렇구나. 그럼 더 오래 치댈수록 좋은 거예요? 적당히 해야지.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질겨져. 은찬이는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호기심이 많고 뭐든지 제대로 배우려고 했습니다. 20년 경력인 저도 가끔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오븐 온도는 어떻게 맞춰요? 빵마다 다른데 보통 180도에서 200도 사이야. 그럼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구워지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너무 높으면 겉만 타고 속은 안 익어. 적당한 온도와 시간을 맞춰야 해. 이런 식으로 은찬이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나갔어요. 동네 사람들도 은찬이를 정말 응원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이 아이가 그 유명한 은찬이구나 하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이런 착한 아이가 다 있네. 열심히 해라, 은찬아. 아이고, 이 나이에 벌써 일을 하네. 대견하다. 어떤 할머니는 은찬이가 만든 빵이라고 하면 더 많이 사가시기도 했습니다. 이 빵 누가 만들었어요? 저희 은찬이가 만들었어요. 그래? 그럼 하나 더 주세요. 이런 착한 아이 빵은 많이 사야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은찬이는 정말 뿌듯해했어요. 자신이 만든 빵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게 신기하고 기뻤나 봐요. 은찬이 어머니 상태도 점점 나아졌어요. 병원비 걱정이 줄어들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규칙적으로 드실 수 있게 되면서 기력이 돌아오신 거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직접 빵집에 오셨어요. 많이 회복되셨는지 혼자서도 걸으실 수 있게 됐더라고요. 민재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인사하셨어요. 우리 은찬이가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이 아이가 요즘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저야 오히려 고마워요. 은찬이 덕분에 저도 일하는 재미가 생겼어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은찬이와 함께 일하면서 저도 제빵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은찬이는 학교에서도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걱정이 많아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하니까 성적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직접 빵집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은찬이가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사장님께서 정말 좋은 일을 해주셨어요. 아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유진 형사도 가끔 빵집에 들러서 은찬이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이 아이 정말 대단해. 어른들도 하기 힘든 일을 해냈잖아. 형사님은 은찬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하고 물어보셨어요. 제빵 사요. 사장님처럼 맛있는 빵을 만들고 싶어요. 은찬이의 대답을 듣고 유진 형사는 활짝 웃으셨어요. 그래, 좋은 꿈이야. 꼭 이뤄라.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가 정말 꿈을 가질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어느 날 은찬이가 특별한 질문을 했어요. 사장님, 저도 나중에 새로운 빵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그런데 어떤 빵을 만들고 싶은데? 아픈 사람도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빵이요. 우리 엄마처럼 아픈 분들 위한 빵.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예뻤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함께 만들어 보자. 그날부터 은찬이와 저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소화하기 쉽고 영양가 높은 빵을 만드는 거였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오, 좋은 아이디어야. 은찬이는 정말 창의적이었어요. 어른인 저도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들을 내놓았습니다. 몇 주 후 우리는 정말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빵을 완성했어요. 은찬이 어머니가 첫 번째 시식자가 되어주셨죠. 정말 맛있어요. 목으로 넘어갈 때도 편하고 어머니의 칭찬을 들은 은찬이는 정말 기뻐했어요. 사장님, 이 빵의 이름을 지어도 될까요? 물론이지. 뭐라고 할 거야? 희망빵이요. 아픈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빵이니까요. 그렇게 희망빵이 탄생했습니다. 은찬이가 제빵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진 건 희망빵을 만든 후부터였어요. 그 이후로 은찬이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어떤 빵을 배워볼까요? 아침마다 은찬이가 하는 첫 마디였어요. 그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오늘은 크림빵을 만들어 볼까? 크림빵요? 와, 정말요? 은찬이 눈이 반짝였어요. 크림빵은 만들기 까다로운 빵 중 하나인데 은찬이는 전혀 겁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크림부터 만들어야 해. 계란, 우유, 설탕, 밀가루를 넣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면 은찬이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직접 해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금세 익혔습니다. 사장님, 크림이 너무 묽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괜찮아. 불을 좀 더 줄이고 천천히 저어봐. 오, 진짜 되네요. 은찬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실수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우려고 했습니다. 처음 만든 크림빵은 모양이 좀 이상했어요. 크림이 삐져나오기도 하고 빵도 좀 눌려 있었죠. 하지만 은찬이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긍정적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동생들이 형이 만든 크림빵을 먹어보더니 맛있어. 형아 최고야.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비록 모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맛은 정말 좋았거든요. 형아,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응, 먼저 크림을 만들고. 은찬이는 동생들에게도 자신이 배운 것을 알려주려고 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형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니까 은찬이는 제법 복잡한 빵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단팥빵, 소시지빵, 심지어 간단한 케이크까지. 손재주가 워낙 좋아서 금세 늘더라고요. 은찬아, 너 정말 제빵사 될 재질이야. 제가 진심으로 한 말이에요. 20년 경력인 저도 인정할 정도로 은찬이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정말요? 저 진짜 제빵사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될 리가 없어. 은찬이는 그때부터 더욱 열심히 했어요. 집에 가서도 제빵 관련 책을 읽고 유튜브로 영상도 찾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집에서 프랑스 빵 만드는 영상을 봤는데 정말 신기해요. 오, 그래? 프랑스 빵은 좀 까다로워. 언젠가 저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은찬이의 꿈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학교에서도 은찬이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나 봐요. 담임 선생님이 다시 빵집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은찬이가 장래희망 발표 때 제빵사라고 했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떤 빵을 만들고 싶고 어떤 제빵사가 되고 싶은지 친구들에게 열심히 설명했어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뿌듯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꿈을 가지게 된 거니까요. 은찬이는 친구들에게도 자신이 만든 빵을 나눠줬어요. 친구들이 은찬이가 만든 빵 정말 맛있다 하면서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형아, 친구들이 형아 빵 먹고 싶다고 해요. 동생이 전해주는 말에 은찬이는 더욱 뿌듯해했어요. 그래? 그럼 내일 좀 더 많이 만들어서 가져가야겠네. 은찬이는 이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더 이상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된 거죠. 어느 날 은찬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사장님, 제가 나중에 빵집을 차리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요? 글쎄, 뭐가 좋을까? 희망빵집은 어때요? 제가 희망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좋은 이름이야. 희망빵집. 그리고 저 나중에 빵집을 차리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빵을 나눠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 엄마처럼 아픈 사람들, 혼자 사는 할머니들, 그리고 저처럼 힘든 아이들에게요. 은찬이의 계획을 듣고 있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자신이 힘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예뻤습니다. 꼭 그런 제빵사가 되자. 네, 약속할게요. 은찬이와의 약속이었어요. 언젠가 이 아이가 정말 그런 제빵사가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은찬이와 나눈 대화를 이야기했어요. 정말 기특한 아이네.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라면 분명히 좋은 제빵사가 될 거야. 아내도 은찬이를 응원해줬습니다. 우리도 은찬이 꿈을 위해 계속 도와주자. 그럼 당연하지. 그렇게 은찬이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갔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은찬이 가족의 모습은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어머니였습니다. 꾸준한 치료와 영양 섭취,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많이 회복되셨거든요. 어머니는 이제 집에서 간단한 가사일을 하실 수 있게 됐어요. 빨래도 하시고 간단한 요리도 만드시고. 물론 아직은 무리하시면 안 되지만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은찬아, 오늘 저녁은 엄마가 만들어줄게.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은찬이는 정말 기뻐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해도 돼요. 괜찮아. 엄마가 하고 싶어. 이런 대화를 들으면 정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은찬이도 12살 아이다운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동생들도 정말 많이 자랐어요. 누나는 이제 10살이 되었고 막내는 8살이 되었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고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하니까 키도 훌쩍 컸어요. 형아, 학교에서 친구들이 형아 빵 먹어보고 싶대요. 정말? 그럼 내일 좀 더 만들어서 가져갈까? 응. 고마워, 형아. 동생들이 은찬이를 바라보는 눈빛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형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운 형으로 보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은찬이 자신이었어요.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서 재활용품을 주울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대신 학교를 마치고 와서 제 빵집에서 일하면서 제빵 기술을 배웠습니다. 은찬이 손에는 더 이상 상처가 없었어요. 대신 밀가루와 버터, 이스트 냄새가 배어 있었죠.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새로운 빵을 만들어 봐도 될까요? 은찬이는 항상 도전 정신이 넘쳤어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맛의 빵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초콜릿과 견과류를 넣은 빵을 만들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단골 손님들도 이 빵 누가 만들었어요? 하면서 궁금해했습니다. 우리 은찬이가 만들었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대답하면 손님들도 어린 나이에 대단하네 하면서 감탄했어요. 또 어떤 날은 고구마를 넣은 빵을 만들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은찬이의 아이디어였어요. 사장님, 고구마는 몸에 좋잖아요. 그걸로 빵을 만들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만든 고구마 빵이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참 좋은 빵집 은찬이가 만든 고구마 빵이라고 해서 멀리서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은찬이는 학교 성적도 많이 올랐어요. 이전에는 걱정 때문에 집중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안정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거든요. 중간고사 성적표를 가져왔을 때 은찬이는 정말 기뻐했어요. 사장님, 수학에서 90점 받았어요. 정말? 축하한다. 그리고 국어도 85점이에요. 선생님이 많이 늘었다고 하셨어요. 은찬이가 성적표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뻤어요. 이제야 12살 아이다운 자랑을 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담임 선생님도 학부모 상담 때 어머니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은찬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무거운 표정이었는데 요즘은 정말 밝아졌어요.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친구들과도 잘 어울린대요. 어머니가 전해주신 선생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장래희망 발표 때도 정말 당당하게 제빵사가 되고 싶다고 발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뿌듯했어요. 은찬이는 이제 친구들과도 정말 잘 놀았어요. 예전에는 집 걱정, 가족 걱정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는 다르더라고요. 사장님, 내일 친구들이랑 축구하기로 했어요. 그래? 좋구나. 열심히 놀아라. 네. 그런데 일은 괜찮을까요? 괜찮아. 가끔은 놀기도 해야지. 은찬이가 친구들과 축구하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뻤어요. 이제야 12살 아이답게 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유진 형사도 가끔 들러서 은찬이 근황을 물어보셨어요. 이 아이 정말 잘 자라고 있네.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어. 맞아요. 이제 정말 밝아졌어요.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형사님이 은찬이에게 물어보시면 은찬이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제빵사요. 맛있는 빵도 만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좋은 꿈이야. 꼭 이뤄라. 유진 형사는 은찬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동네 상인들도 은찬이를 정말 아꼈습니다. 우리 동네 자랑이야. 이 아이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 따뜻해진 것 같아. 정육점 김 사장님, 반찬가게 박 여사님, 과일가게 이 사장님. 모든 분들이 은찬이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찬이 자신이 가장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정말 꿈을 가진 아이가 되었거든요. 사장님, 저 나중에 제빵 기능사 자격증도 따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나중에 프랑스에도 가서 빵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은찬이의 꿈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커지고 있었어요. 꼭 그렇게 해라. 꿈은 크게 꿔야 해. 네, 꼭 그럴 거예요. 은찬이와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정말 감동받았어요. 1년 전만 해도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었던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큰 꿈을 가지게 됐으니까요. 어느 날 은찬이가 특별한 소식을 전해줬어요. 사장님, 제가 시에서 주는 모범 학생상을 받았어요. 정말? 축하해.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상을 주신대요. 은찬이는 상장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습니다. 우리 은찬이 정말 대단하다. 이 모든 게 사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은찬이와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한 사람의 작은 관심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하는 걸 말이에요. 지금 은찬이는 매일 아침 저와 함께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반죽을 시작하죠. 예전에는 재활용품을 주우러 나갔던 그 시간에 이제는 빵을 굽고 있어요. 사장님, 오늘 빵 정말 잘 부풀었네요. 은찬이가 오븐에서 막 나온 빵을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아이가 이제는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은찬이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아직 어리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중에 꼭 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제빵 기능사 시험은 어떤 걸 봐요? 실기랑 필기 다 봐야 해. 쉽지 않아. 그래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은찬이의 의지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저는 은찬이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체계적으로 제빵을 가르쳐 주기로 한 거죠. 은찬아, 앞으로 매주 새로운 빵을 하나씩 배워보자. 정말요? 좋아요. 그렇게 시작된 특별 수업이었어요. 매주 새로운 빵을 배우면서 은찬이는 정말 빠르게 실력이 늘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바게트를 배웠어요. 프랑스 전통 빵이라서 까다로웠지만 은찬이는 금세 익혔습니다. 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요. 두 번째 주에는 크루아상을 도전했어요. 버터를 여러 번 접어서 만드는 복잡한 빵이었는데도 은찬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워도 재미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몇 달이 지나니까 은찬이는 웬만한 빵은 다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찬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사장님,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로 빵을 나눠드리면 어떨까요? 누구에게?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나 어려운 이웃분들께요. 제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말 기특한 생각이었어요.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예뻤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럼 우리가 함께 해보자. 그래서 시작된 희망 나눔 프로젝트였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은찬이가 직접 만든 빵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거였죠. 첫 번째 나눔 날, 은찬이와 함께 동네 할머니 댁을 찾아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만든 빵이에요. 은찬이가 정성스럽게 포장한 빵을 할머니께 전달했습니다. 이런 착한 아이가 다 있네. 고맙다, 은찬아. 할머니가 은찬이 손을 꼭 잡고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다음 주에도 올게요. 그래, 고마워라. 이런 착한 아이를. 할머니는 계속 고마워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댁도 방문했어요. 아이고, 이런 걸 왜. 고맙다, 꼬마야. 할아버지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은찬이는 빵 나눔을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동네 어르신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은찬이 빵이 제일 맛있어. 이 아이 참 착하다. 어르신들이 은찬이를 정말 아껴주셨어요. 몇 달 후 이 소식이 지역 신문에도 실렸어요.
12살 소년의 따뜻한 빵 나눔. 기사 제목이었어요. 은찬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죠. 사장님 신문에 나왔어요. 은찬이는 정말 신기해했어요. 그 기사를 본 다른 동네 사람들도 은찬이를 응원해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빵 재료비를 후원해 주시기도 했고, 어떤 분은 이런 착한 아이가 있어서 동네가 따뜻하다고 격려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은찬이는 이제 정말 당당한 제빵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사장님, 저 내년에 중학생이 되면 제빵 동아리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친구들과 함께하면 더 재미있을 거야. 네, 그리고 제빵 기술도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은찬이의 꿈은 계속 커져갔어요. 지금도 은찬이는 매일 아침 저와 함께 빵을 굽고 있습니다. 그 빵 냄새 속에는 희망과 사랑, 그리고 꿈이 가득 담겨 있어요. 사장님, 저 정말 행복해요. 어느 날 은찬이가 한 말이에요. 왜? 가족도 건강해졌고 제가 좋아하는 일도 찾았어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은찬이가 웃으면서 한 말인데 그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처음에 의심으로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은찬이는 더 이상 12살 소년이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사장님, 제가 나중에 정말 멋진 제빵사가 될게요. 그리고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거예요. 꼭 그렇게 해라. 약속이다. 네, 약속해요. 은찬이와의 약속이에요. 매일 아침 은찬이와 함께 빵을 만들면서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작은 관심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하고 말이죠. 은찬이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멋진 제빵사가 될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때로는 의심보다는 관심이, 걱정보다는 실천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걸 은찬이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12살 소년의 용기가 한 동네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은찬이가 매일 아침 사장님, 오늘도 맛있는 빵 만들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와 함께 만드는 빵에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희망이라는 이름의 그 특별한 재료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은찬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의심에서 시작된 관심이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적 같은 실화였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은찬이 같은 아이가 있다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